늦가을에 찬바람이 불던 어느 아침, 한 어르신이 집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살짝 비치는 그 마당에는 사람의 발걸음보다 낙엽이 더 많이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외로움과 함께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에 익숙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한 사람의 하루를 담은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한 큰 변화를 보여주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이 어느 순간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며 식탁 위에는 함께 만든 음식이 올려지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녁이면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따로 사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라는 말이 흔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독립심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월이 주는 경험과 관계 속에서 느낀 무게, 그리고 자신만의 평온을 지키려는 결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하루를 채우는 삶은 결코 가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주는 자유와 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 세대 간의 생각 차이, 그리고 사회의 환경의 변화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선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 그리고 관계의 모양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 속에 담긴 이유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층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세대가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오랜 관계 속에서 느낀 마음의 무게,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한데 얽혀 있습니다. 첫째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60대 이상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가난, 그리고 산업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옷 한 벌 아끼고 먹을 것을 줄여서라도 자식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연탄값을 아껴가며 자식들 학용품을 사주셨던 기억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던 것이죠.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풍요 속에서 자랐고 개인의 삶과 자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함께 사는 기쁨이 젊은 세대에게는 생활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전제와 기준이 다른 두 세대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면 식사 시간 하나만 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아침 7시에 밥을 드시고 싶은데 자식은 9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저녁에는 부모님은 6시에 드시려는데 자식은 회사 일로 9시에나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불편과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집안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텔레비전을 보는 취향도 달라서 작은 다툼이 반복되곤 합니다. 둘째로 부모님들 스스로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가는 일도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야 하고, 혈압약을 받으려고 내과에 가야 하고,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도 가야 합니다. 한 번 다녀오는 진료가 단순한 일처럼 보여도
누군가 동행해야 하거나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병원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울 때가 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아도 계속해서 신세를 지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그 미안함이 관계의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바쁜 자식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부모 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혼자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히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식을 키우며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배운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셋째로 경제와 주거 환경의 변화가 혼자 사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흔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집에 자식이 들어와 함께 살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거보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혼자 살기에 적합한 소형 아파트나 임대,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작은 집도 깔끔하게 지어지고 관리비도 예전보다 합리적입니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생기면서 부모 세대가 자식 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지원, 의료비 감면 같은 혜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심리적 자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집안 분위기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늦게 먹어도 밤에 늦게 잠들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밤 11시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거나 집안을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이고 책상을 창가로 옮기고 빨래를 거실에 널어두는 것도 전부 본인의 선택입니다. 냉장고에 좋아하는 반찬만 넣어두고 침실에 좋아하는 향초를 피워두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사소한 자유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 오히려 더 외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맞닿지 않으면 그 거리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멉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자 방에만 있는 생활은 외로움의 공허함까지 더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점점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홀로 지내며 자기만의 평온을 지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이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어색함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섯째로 사회적 연결망이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유일한 울타리였지만 지금은 지역 복지관, 교회와 성당과 사찰 모임, 취미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관계망이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모임, 노래교실, 서예반,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등산이나 사진 찍기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멀리 있는 친구나 자식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묻고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 얼굴도 볼 수 있고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혼자 산다는 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삶이 과거보다 훨씬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삶에는 분명 그림자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그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길어지면 마음이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평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으로 바뀔 때 그 영향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미칩니다. 장기간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다 보니 표정도 굳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게 되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대처가 늦어집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지는 경우 혹은 가스를 켜놓고 깜빡 잠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더 이상 뉴스 속 특별한 사건이 아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현실이 된 이유입니다. 이웃도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우편물이 쌓여도 혼자 여행이라도 간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삶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입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어깨 통증이나 무릎 아픔이 밤중에 갑자기 심해질 수 있고 혈압이 오르거나 당뇨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기본검사를 받고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재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활동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가 크게 늘어나며 이는 장기 입원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안 구조를 안전하게 바꾸고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는 밝은 조명을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전선이나 카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야간등을 설치해서 새벽에 일어날 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이나 낙상 감지 센서, 자동 안보 확인 시스템 등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나 지정된 연락처로 신호가 가는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복지센터에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보 확인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긴급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고 항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119, 인근 병원, 동네 파출소, 복지관 전화번호까지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몸 가까이 두고 충전기도 침실과 거실에 하나씩 준비해두어서 배터리가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한 의료 정보를 적어둔 종이도 지갑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월요일에 누군가와 말을 나눈 다음에 목요일까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거나 주 2회에서 3회 정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건강체조 수업에 나가고 토요일에는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식으로 규칙적인 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함께 나누는 동호회 활동이나 온라인 소모임 참여 역시 도움이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하시면 관련 모임에 나가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 모임도 많아서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안부를 묻고 답하고 오늘 뭘 드셨는지 이야기하고 날씨에 대해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경제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살면 생활비,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과 함께 살 때는 나누어 낼 수 있었던 비용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인터넷비까지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연금과 저축은 물론이고 현재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로 할지, 매월 생활비를 얼마로 잡을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대비해 둘지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의 재무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노후 설계 강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자식 지원이나 불필요한 대출은 노후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자식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은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오히려 나중에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로 심리적 자립심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죠. 작은 취미를 갖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마다 30분 걷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손글씨 쓰기, 꽃꽂이, 뜨개질 같은 단순한 활동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식으로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연결을 지속하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을 고립이 아닌 선택한 독립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의 비율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네마다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며칠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같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시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 강좌나 문화활동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지역 돌봄 체계가 잘 마련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거나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선택한 독립적인 삶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삶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없는 독립이 아니라 계획된 자립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세대가 살아온 환경,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심리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부모 세대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는 자존심, 갈등으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은 배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바람이 그 결정을 지탱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와 평온을 주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 어르신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며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갑니다.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지탱할 취미와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활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존 준비가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자기 선언입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고 사회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긴급 대응 시스템, 이웃과의 연결망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든 홀로 서는 삶이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준비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건강을 챙기고 생활 기반을 다지고 관계를 가꾸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 되고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준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